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올바른 운동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드리는 우재쌤입니다. 네, 이게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어요. 맛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잠깐 날 때마다 바로 할 수 있는 또는 뭐 생각해 놓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라 몇 개 좀 들어 놓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싸그리 다 여러분의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또 제가 한번 해볼 이야기는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게 크로스핏이나 PT가 아니라 주짓수를 밀고 있습니다. 주짓수. 주짓수. 그 뭐 무슨 뭐 새로 나온 물이냐 주짓수. 뭐 서울에 아리수 있고 뭐 이렇죠. 새로 나온 물이냐 뭐 그게 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거는 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십몇 년 된 무술이에요. 불을 좀 킬까요? 어둡나? 무술인데, 이 무술이 요새 좀 핫한데요, 그 핫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짓수,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UFC라고 아마 집에 아내분들은 남편이 맨날 격투기 하는 거 치고 받고 막 저렇게 달라붙어 갖고 막 때리고 하는 거, 그거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게 무슨 재미야 하는 거에서, 자, 이렇게 서 있을 때는요 때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는 이건 타격입니다. 타격인데, 요렇게 복싱이 있고, 그리고 복싱에서 발을 쓰면 킥복싱이죠. 요런 거는 이제 옛날에 K1 시절이나 아니면 맥스 뭐 요런 시절에 유행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K1 다음에 프라이드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래플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그래플링이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서서 싸우다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제 둘이 이렇게 붙었어. 붙으면 킥복싱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니킥을 하고 하는데, 요러다가 이제 둘이 넘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넘어져서 쓰는 기술들을 대체적으로 주짓수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게 뭐 주짓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삼보나 아니면은 뭐 레슬링이라던가 또는 뭐 각종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통칭 주짓수라고 대충 해도 그냥 아 주짓수구나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효도르가 삼보를 수련했다고 해서, 물론 효도르가 안바 걸면 오 안바입니다 주짓수 잘하네요 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게 좀 아무튼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빼고, 자, 그래서 이제 격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달라붙었어요. 그럼 이걸 넘어뜨렸어요. 레슬링이나 유도로 넘어뜨렸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달라붙어서 때리게 되는데, 요때 우리가 팔을 꺾거나 목을 조르거나 다리를 꺾거나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요즘은 주짓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런 주짓수가 한국에 들어온 게 거의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 기억에 15년. 왜냐면은 제가 서울 살 때 그 연세대 유도관에서 존 프랭클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주짓수를 처음 한국에 들여오셨거든요. 제가 그 압구정에 처음 도장 열렸을 때 15년 전에 무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건 아니고요. 그때 한 몇 달 동안을 다녔었어요. 주말반으로. 근데 그때 주짓수가 나름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 전에 했던 운동들은 유도는 검은띠고요. 그리고 킥복싱 한 2년 하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댄스 스포츠 자격증 있고, 그리고 헬스 뭐 트레이닝 자격증은 오래 있었고요. 그 시절에 아무튼 접했던 게 주짓수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뭐 태권도나 합기도나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합기도나 태권도를 하면서 되게 실전이랑은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왜냐면은 발차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들러붙으니까 발차기를 할 게 없고요.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났었는데, 대학교 때 왜 가끔 이렇게 술 먹고 싸우잖아요. 상대가 깃이 없으니까 제가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업어치기를 했긴 했는데 깃이 없으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와, 유도를 했는데 상대가 그때 상대가 반팔이었거든요. 반팔이 쭉 늘어나면서 찢어졌어요. 오마이갓.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킥복싱을 끊었고, 근데 킥복싱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람을 때리면은 문제는 그냥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거를 좀 저렴한 말로 해서 깽값이라고 하잖아요. 깽값을 물어요. 나는 되게 열받고 상대가 날 먼저 때려서 나는 막 여기저기 다 터져서 이렇게 한번 주먹 한 번만 뻗어도 어차피 우리는 공방, 그 뭐라고 하죠? 공동으로 때렸다고 한 거 공방이잖아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공방이라는 건데 그냥 맞기만 해야 되는데 맞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운 유도랑 킥복싱, 태권도 합기도는 대체 어디다 써야 되나 생각을 자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주짓수를 접했는데 얘는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붙으면은 상대를 좀 제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상대 뒤에서 이렇게 초크를 걸면요, 자,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대 목을 이렇게 조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기술을 거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살인 미수로 이렇게 초크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상대가 칼을 들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우린 있잖아요. 그쵸?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거 팔 꺾고 목 조르고 다리 꺾는 무술이면은 우리 아이가 상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아이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올바른 교양이 있으면은, 잠깐만요. 나 주차장 지하 1층 내려와. 지하 1층. 네, 올바르게 아이가 자랐다면은 상대를 꺾기 전에 그냥 붙잡고 있겠죠. 상대의 목을 조르기 전에, 상대가 기절하기 전에 그걸 놓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뭐 주변에 가위나 칼이 있다고 누굴 다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유리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요즘은 운동을 배웠다고 하면은 그냥 운동했구나, 쟤는 운동했어, 그러니까 좀 건드리면 안 돼,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좀 강력해 보이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자, 어떤 아이가 만약에 태권도를 한다고 합시다. 저는 합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레슬링을 한다고 하고, 막 귀가 이만큼 접혔어요. 그리고 뭐 주짓수를 한다고 하고 킥복싱을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떤 아이가 가장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아이일까요? 뭐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제 생각에는 뭐 레슬링, 주짓수, 킥복싱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타 무술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요즘 너무 우리 체육관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년 다녔는데 발차기 하나 못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럼 체육관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이나 2주 만에 상대방 넘어뜨리고 위에 타고 누르고 있는 거 알려드립니다.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주짓수를 수련한 아이들이 얼마 전에 우리 로드FC 격투기 시합에 나가서 네, 금 2개, 은 2개, 동 4개를 획득하고 왔죠. 이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맞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제 예상에. 그리고 일단 주짓수를 함에 있어서 요 정도의 실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되게 이렇게 스텝 밟고 이렇게 원투, 훅, 로우킥, 하이킥 차는 상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뭐 만약에 학교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책상이 이렇게 잔뜩 있고 내 발차기 하다가 내가 옆 책상 때릴 수도 있고요. 언제 펀치 때리고 있어요? 달려들죠. 그냥 달려들어서 태클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짓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요. 정말 이거는 영상으로 나중에 남겨드릴 텐데 엄청난 차이라서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는 정말 뭐 생사의 갈림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전성 다음에 주짓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딱 3개만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실전성이에요.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싸울 때는 붙어서 개싸움해요. 이렇게 붙어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지, 이렇게 피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거 되게 억지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머리가 좋아지는 거는, 자, 믿으실 수 없겠지만 연구 결과에 있어요. 이 연구는 누가 했냐? 자, 돈 많은 저쪽 땅 쪽에 있으신 분이, 그쪽 두바이나 막 아랍에미리트 이쪽에 있죠.
거기에 왕자님 한 분이 주짓수에 푹 빠져 계신 분이 있어서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 거기 심지어 거기서 뭐 세계에서 되게 권위 있는 주짓수 시합까지 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딘가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랍에미리트였던 것 같고 두바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 왕자님께서 주짓수를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학교 교과서에 넣어버렸어요. 교과목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넣었냐면은 기본 그냥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것보다 주짓수를 해서 아이들의 머리를 깨우는 게 좀 더 학업에 도움이 된다. 심지어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 타격기들은 뭐 발차기,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자 요런 정도인데 주짓수에서는 상대의 소매를 잡았느냐, 상대의 소매가 아니라 팔꿈치를 잡았느냐, 뒷목을 잡았느냐, 요 목깃을 잡았느냐, 손 두 개를 잡았느냐, 요렇게 잡을 수 있겠죠? 요런, 아니면은 뭐 팔 잡고 다리 잡았냐, 팔 잡고 엉덩이 잡았냐, 요 모든 곳에 따라서 기술이 다 틀리게 나가요. 그래서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너무 많아서 맨날 업데이트가 돼요. 맨날 새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 특정 기술 몇 개만 잘 익혀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트라이앵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대가 날 밀어서 내가 넘어졌는데 상대가 위로 올라타려고 하죠. 그때 우린 일단 가드를 걸 수가 있어요. 다리 두 개로 이렇게 막았어요. 막은 다음에 상대 팔 두 개 잡아서 하나 밑으로 빼고 오른다리로 상대 목에 걸고 왼팔로 오른다리 잡고 뒤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왼다리로 내 오른다리를 걸어서 머리 잡고서 당기면서 골반을 올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줍니다. 자, 얘들아 여기 이렇게 총 5단계가 있어. 자, 처음 봐봐. 상대가 넘어뜨렸다. 다리 꼬고, 그 다음에 팔 하나 밑으로 보내고, 1번 팔 밑으로 보내기, 다리로 목 걸기, 그 다음에 요거 잡고 뒤로 빠지기, 그 다음에 다리 걸고 머리 잡고 골반 올리기. 자, 요 정도 하면 아이들이 다 외워요.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 계속 연습해요.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기본 호신술을 몸에 계속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 훈련이 굉장히 아이들의 성적과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전성 하나, 그리고 머리 좋아지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세 번째 희소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운동을 해요. 남들 다 하는 운동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한국에 얼마 들어오지 않은, 그리고 체육관이 많이 없는, 하지만 효율적인 운동을 할 건지.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어디를 잠깐 왔기 때문에 잠깐 어디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일이나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바이. See you.